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하는 건물에 걸린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로 보면 민법 320조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다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담보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유치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그 점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경매 개시 전부터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 개시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의 피담보 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서 결연관계라고 해서 목적물 자체로부터 해당 채권이 발생하였는가. 예를 든다면 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리와 관련된 비용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만 예를 들어 물품 대금과 관련해서 채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으로 보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증명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사례를 보면 포항지원 판결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송금을 했고 어머니가 해당 대금이다라고 해서 송금한 금원은 피고와 독립적인 법률 관계라고 해서 어머니가 송금한 것이 피고가 송금한 것과 별개의 법률 관계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해서 해당 건물과 관련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유치권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계약서 작성일이 2023년 2월 28일로 되어 있어서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2년보다 늦게 작성이 되어서 사후에 소급돼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실제 시공사였던 지 주식회사와 동일한 사공으로 변경을 해서 진정한 수급인인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라고 해서 본인은 A 회사였는데 실제 시공사였던 G라는 회사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이것을 마치 본인이 시공한 것처럼 꾸며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채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데 중대한 사유가 존재해서 피담보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역시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되는데 점유의 시점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주로 쟁점이 된다는 것을 보면 좋겠는데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대타적으로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주로 많이 문제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2023년 5월 7일 작성된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경매 과정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점유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현수막 사진,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는 현수막 사진은 촬영 시점이 불분명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 2023년 4월 10일 이전에 점유했다는 증거로 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을 보면 경매 개시 이후인 12월 2일자 감정서에는 현수막이 없었는데 그 이후인 25년 2월 25일자 현황 조사 보고서에는 현수막이 등장을 해서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해서 유치권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와 관련돼서는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으로 유치권에 대해서 현수막은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하면 바로 붙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을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은 게시되어는 있었으나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에는 그 건물 자체가 소유자, 채무자 점유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피고는 건물 일부 단 한 칸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이 한 칸만 사용한 것으로 전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로 볼 수 없고 외부인 출입 통제도 없었기 때문에 외부인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피고의 점유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했을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타인 지배를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역시나 유치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물 일부 방 한 칸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건물 일부 방 한 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과 그 해당 부동산의 직접적인 연관성, 결련성이라고 하죠. 이 결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모든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 부동산, 통상적으로는 건물과 관련되어서 발생한 채권이어야지 유치권 대상이 됩니다. 포항지원 판결을 보면 목적물 자체로 발생하지 않은 채권과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채권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특정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물건 자체인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부동산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즉 결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역시나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을 보면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유치권 주장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 유치권 주장자가 채권의 존재 그리고 점유와 관련된 모든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대부분 패소로 이어졌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수막 게시만으로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배타적 점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과 더불어 가지고 반드시 점유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통은 자물쇠를 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경우들이 배타적 점유라고 인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현수막이라든지 점유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 경매를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치권 주장 자체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채권은 혹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인지 사전에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